아, 자, 이제 사회주의 사상 유입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사회주의 운동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운동에 반영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선 공산당도 1925년에 만들어지고,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회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이게 사회주의 흐름을. 자,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으로 이제 평가받는 것은 최초의 그 사회주의 정당으로 받는 게 한인사회당이에요. 한인사회당. 한인사회당이 1917년 만들어진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로 러시아 한인공산당이 있어. 이게 이제 1919년에 만들어진 당인데 이 한인사회당하고 이 전로 한인공산당은 좀 약간 성향이 좀 달라. 그래서 한인사회당은 이 계급보다는 민족을 좀 우선시 여기고요. 네,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네, 전로 한인공산당은 주로 이제 기아한 러시아인들로 구성돼 있어요. 한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기아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계급과 민족 중에 계급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코민트름에서는 일당 일국주의를 내세워요. 그래서 한 국가에는 한 개의 사회주의 단체, 공산당만 존재해야 된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에 깎여서 고려공산당을 만들어. 두 개의 단체가 합쳐져서. 이게 이제 1921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제 문제는 성향이 다른 이제 두 개의 사회주의 단체가 일당 일국주의에 입각해서 고려공산당 통합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대로 통합이 됐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파벌이 형성돼. 그래서 한인사회당과 연결된 사회파 공산당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전로 한인 공산당과 연결된 의축구파 공산당이 형성돼요. 자, 그러니까 상하이파하고 이르치카파 공산당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산하 부대들, 뭐 사할린 부대들이나 자유대들이 막 싸우면서 이런 게 자유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 사건을 겪고 나서 여운형이 너무 열받아갖고 그 당시 레닌한테 따졌어.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공산당에서 이제 코미테에서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려요. 아예 이제 고려공산당을 폐지시켜라. 그래서 고려공산당을 폐지시키고 대신에 일당 일국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요게 내국주의를 플러스 시켜. 그래서 너네들이 일당 일국주의 입각해서 한 당을 고려공산당을 만드는데 이거 해외에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네들 근거진 조선에 가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조선공산당이에요. 1925년이죠. 근데 이 조선공산당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상하이파, 이르치크파 공산당 애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인 유학생들 있죠. 이런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 토착 그 서울 쪽에 있는 공산당 세력들도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파와 그다음에 서울 토착 공산당파 해갖고 여러 이제 파벌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치안유지법 때문에 또 탄압을 받아요. 만들자마자 해체되고 해서 1차 조선공산당부터 해서 4차 조선공산당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4차 공산당이 해체된 후에 어, 그 당시 이제 국내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인정투쟁을 받기 위해서 코민테르부터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1930년대 여러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가격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성공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민테르에서 어떤 지시를 내냐면 너네들 이제 안에서 조선공산당 만들어 따로 활동하지 말고 어차피 일제 탄압 때문에 활동 못하니까 그냥 나가서 일본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해외에 있었던 일본 공산당 그 사회주의자들은 일본 공산당이나 그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 내에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남아 있었던 이제 그 뭐냐면 조선 공산당 자녀 세력들 박헌영 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밀 서클 같은 걸 만들죠. 예, 경성 코론 같은 그런 비밀 이제 조직들 만들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강복 후에 5차 조선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박헌영이 이끌었던.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제 남로당으로 이제 개편이 되죠. 이 남로당으로. 예. 자, 이렇게 이제 갖고 이제 공산주의 좌빨대 역사를 이제 봤는데 되게 보면 이런 이제 계열들은 되게 이제 어, 그 북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뭐 조선공산당이니 고려공산당이니 뭐 남로당이니 왜냐면 얘들 입장일 때는 이제 적통 각산파 형 갑산파 그 계열에 비하면 이쪽은 이제 뭐냐면 좀 반개죠. 갑산파의 입장을 보면. 근데 실제로 주주는 욕인데 갑산파는 나중에 이제 등장한 거고 그래갖고 되게 북한에서는 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요 계열 자체를 지금 쭉. 그리고 갑산파 공산주의 계열만 인정을 해. 그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운형 얘기하고 뭐 박헌영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얘기가 몰라. 그 사람들은 연구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몰라. 그 뉴스에 저기 뭐야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과서에도 없어요. 완전히 묻혀진 역사야. 이게. 예. 그래서 혁명 열사 등에도 없어. 오히려 김구나 유관순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혁명 열사등의 감으로 모셔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예전에 그 공산당 정권 아니 공산당 즉 박정희 정권이나 뭐 이승만 정권 때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 상황이야. 그래서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1920년대 신사상이라 불렸던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러시아혁명에 참가한 러시아 교포 사회의 일부 한인 지식인들 사이에 수용되기 시작했고 국내 3.1운동 이후에 유입되었다. 또 일본의 유학생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어 이들의 기국으로 국내에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자, 이들은 3.1운동 이외에 일제의 문화 통치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합법적인 공간을 최대한 이용했다. 자, 이에 따라 사회주의 관련 서적과 해설서가 이제 출판되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일간지와 신생활, 어, 일간지와 신생활, 신천지, 개벽 등 잡지 등에서 사회주의와 관련된 글들이 소개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대중화되었다. 자, 사회주의 운동은 일부 지식인들 청년을 중심으로 널리 파급되어 1920년대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사회주의 사상에 수용한 청년 지식인층은 독서회를 비롯해 여러 사회상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싣거나 강연회 같은 것들 개최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널리 보급되었다. 그 결과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되죠. 그리고 이에 일본은 치안유지법을 공포해서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고, 자, 이에 조선공산당 내부 분열과 그 다음에 일제 탄압을 위해서 결국 네 번의 이제 1차 공산당, 4차 공산당 만들어졌다가 해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부터 2차, 3차, 4차까지 뭐 해체된 내용들인데 요거까지 하면 좀 더 나가니까 이제 건너뛸게요. 자, 한편 사회주의 등장은 민족주의 계열과 이념적 차이로 인해 갈등과 민족 운동적에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고, 자, 이에 1920년대 후반부터 민족의 독립 달성을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힘합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간회 같은 단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년운동, 소년운동 등등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이제 뭐냐면 각 분야에서 운동이 일어났어.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운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 소년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형평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한 20년대에 일어났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사회운동들이야. 이 사회운동. 근데 이 사회운동에 항상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 간의 어떤 갈등도 같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 여기 뭐 이런 것들 이제 꼭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좀 보죠. 먼저 청년운동 볼게요. 청년운동. 자, 이 청년운동은 이제 청년의 정의가 좀 약간 예민한데 대개 보면 이제 20대에서 3, 40대 정도 이런 이제 그 사람들 청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년들 일반 그냥 중장년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이제 사회 개선을 추구하는 거지만 실제 민주의 생활과 역량 향상을 자주 항상으로 자주 독립 운동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야학 강습회, 운동회, 조기회, 금주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청년연합회라는 단체가 처음에 구성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조선청년 총동맹이 1924년에 결성이 됐다고 했죠. 서울청년회라는 또 사회주의 세력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됐었어요. 교과서 이제 강독할 때 한번 이제 강독했던 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좀 자세히 할게요. 자, 청년운동 또는 청년단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1920년대였다. 청년단체들은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한국 학교 강습소나 야학 등을 설치 운영하면서 지식의 향상을 물론 운동의 조기회 등을 통해 신신의 단련을 도모했다. 자, 이와 같이 초기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의 수양 계몽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념적인 성격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정책을 취하자 청년단체가 이제 수가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1920년대에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 차는 조선청년연합회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건 곧바로 이제 해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후 사회주의 경향의 청년 단체들이 청년 운동권을 뭐냐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자 요때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뭐냐 1921년에 만들어졌던 서울 청년회라는 단체야.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1921년에 구조된 서울 청년회 사회주의로 구성은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는 서울계라는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으로 한 서울 청년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신흥총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신흥총동맹. 1924년에 구성이 했던 건데 요건 사회주의 단체 연합회예요. 요런 단체도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924년 민족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다하여 청년운동의 분열을 수습하고 민족의 결속을 위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회 각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조선 총동맹이 성립됐어요. 두 번째 이게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 간의 어떤 연합 조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의 단일 단체가 아니라 여러 개별 단체들이 모여 있는 서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신간에 형성할 때 이제 뭐냐면 해체될 때 이때 이제 좌우가 또 해체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 단체는 신간의 해체 이후에 또 해체돼. 자, 그러나 이 단체는 일제에 집회 금지령에 탄압을 받았으며 점차 독자적인 활동력이 상실하게 됐다. 자, 이때 이제 또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창립된 신간회가 일제 탄압과 내부 분열이 해산되자 조선청년 총동맹이 사실상 해체되고 청년운동단체도 노동조합 및 농민조합 산하의 청년부로 이제 편제되죠. 그래서 대중운동의 확산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청년운동의 조직도 이제 단체들 계열도를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인강 수강할 때 이거 다운 받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년운동을 볼게요. 소년운동. 소년운동은 보통 이제 그 어린애들 얘기하죠. 네, 되게 이제
그 13세, 14세 미만의 어린애들 대상으로 이제 소녀운동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로 이제 소녀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생운동이 있고, 그다음 학생에서 이제 좀 성년을 대상 청년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그 소년운동은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소년운동은 3.1 운동에 청년운동의 영향을 받아 이제 활발히 했는데, 당시 일제는 우민화 교육을 추진하여 한국인들 교육받은 권리를 제반 여러 권리를 박탈하고 어린이도 이제 노동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1920년대 이후에 아동 노동자 수가 급증하였고 각종 공장에서 어린이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지혜 등이 시달려야 했다. 자, 이런 식의 소녀운동은 천도교의 청년회에서 소년부가 이제 성립되면 설치돼 본격화되었다. 이때 이제 그 중심 인물이 방정환이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방정환. 그래서 이제 이 방정환은 그 당시 이제 천도교와 관련돼 있죠. 예, 천도 송병이의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천도교에 보면 인내천 사상 있죠. 인내천. 천도교 이제 인내천 사상. 그래서 인내천 사상에 보면 모든 사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하늘인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하늘님을 때리는 거다. 최시용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어린이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방정환 활동에도 이제 구체화되죠. 그래서 방정환 같은 경우에는 색동회를 조직을 하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린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된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어린이.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어린이날을 제정하죠. 근데 5월 1일은 메이데이와 겹친다는 게 이제 허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5월 첫째 일요일로 이제 정하는데 나중에 5월 5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딱 고정화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같은 걸 이제 뭐냐면 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정환이 이제 일제에 협력했다 그래서 친일 이제 혐의를 또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방정환은 이제 아이들 인격체를 대접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키우는 것이 꼭 독립운동의 생각으로 소년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1922년 방정환이 중심이 돼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5월 1일 어린이날로 이제 정하죠. 근데 이제 메이데이 날과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5월 첫째 주 월요일, 일요일을 정하게 되고요. 자, 이후 기간지로서 어린이들 이제 발간을 하고 여러 기념행사와 소년보호 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소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자, 이에 인원에서 1925년에 소년단체 수가 220개에 이르렀으며 전국적인 조직체로서 조선소년연합회가 조직을 해서 그다음에 소년운동이 전개되었다. 색동의 방정환과 소년 척구단, 보이스카우트의 조철로 등 소년운동은 많은 기여를 했으나 중일 전쟁 이후에 소년운동을 금지됐고 조직이 확산되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요 안에서도 소년운동에서 사상과 이념을 대입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뭐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나눠갖고 싸우는 건 아니라 그 이끌었던 어른들 내에서 조직 내 이제 그 어른들이 그 안에 뭐 사회주의, 민족주의 하면 또 지네끼리 치고 싸우고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부터는 청소년 운동이 이제 아예 금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탐구 활동에 이제 청년 운동과 소년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성 운동을 볼게요. 여성 운동. 여성 운동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이제 좀 볼게요. 자, 여성 운동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계열도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민족주의 계열 운동과 그 다음에 또 그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 운동 네. 그런 계열들이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을 찾아야 돼. 네. 자, 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도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뭐 민족주의 계열들은 이제 뭐냐면 그 대한예국 부인회나 뭐 여자 교육회 부인회
여자 청년회 이런 단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여성 동호회, 경성 여자 총동맹, 경성 여자 청년회 뭐 이런 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제 하나 합친 것이 근우회죠. 이 근우회가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20년대 이후에 여성들은 소수이긴 하나 광범위한 전문직이나 기술직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자, 근데 절대 다수의 농촌 여성과 근로 여성들은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은 물론 성적 차별에 따라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 1920년대에 활발하게 사회운동 단체 양사가 더불어 많은 여성 단체가 출연되게 되고, 약 20년 동안 한 해 동안 30개 여성 단체가 결성되기도 했다. 그래서 여성 계몽을 중시하는 단체로 조선여자교육회나 조선여자청년회, 종교계통의 단체로서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가 대표적이었고, 자, 이들은 이제 주로 강연회, 그다음에 토론회, 개최, 야학 간습소 운영을 통해 당시 여성의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한편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여성단체 조선여성동호회가 결성되어 노동야학을 준비하고 여성 직업 조합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자, 이들 단체들은 민족주의 계열과 단체들 갈등을 보였으나, 이때 이제 그 여성 운동계에서 민족 협동 전선론이 하면서 신간의 자매 조직으로서 군우회가 이제 결성이 됐죠. 이 군우회. 그래서 예전에 이 군우회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신간회와 관련돼서 여기는 뒤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군우회 내용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 군우회는 1927년에 조직된 거예요. 1927년에.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자화합동 그 단체였고, 그래서 신간의 자매 조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강령이 있죠. 네. 그래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한다. 공고한 단결 동안은 신간하고 똑같아요. 강령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기회주의를 배척하고 이제 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 뭐냐면 같이 협력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역사 여자들의 지위 향상에 도모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행동 강령도 있죠.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법률적 일제 차별 첩해, 뭐 일제 일제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조혼 방지와 결혼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내서 있고요. 활동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강좌를 통해서 선전과 계몽 활동, 여학생 운동이 전개했고 여학생 시위에 관여했고요. 그다음 근로자치 발행을 했어요. 뭐 그거 외에도 여러 운동들 이제 같이 했어요. 이 근로의 운동들이. 그래서 되게 많은 운동들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주의 활동가들 해소론에 따라 그 당시 이제 이 군우회가 신간의 자매 조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간의 해소에 따라서 이 군우회도 해체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체 이후에 여성운동은 이제 다시 사회주의 계통 있죠. 사회주의 계통은 확률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통해 여성부의 이제 그 조합의 여성부로 이제 전환돼 갖고 대중투쟁을 전개하게 되고, 그다음 소부르주아 지식 여성들은 친일화되죠. 예. 그다음에 대표는 김한랑 같은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니면 기독교 계통의 이제 YWCA 뭐 이런 것도 활동하다. 이건 일본의 강요고, 일본의 YWCA와 이제 통합이 되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아마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도 이 근우에 나왔고, 그다음에 기출대로 나왔으니까 요거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일본식 호주 제도를 제가 한번 정리해 놨어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형평운동을 보자. 형평운동. 이 형평운동은 뭐와 관련된 건 백정 있죠. 백정. 예. 백정의 차별을 이제 철폐하자는 운동이야. 그래서 이 형평이라는 말 자체가 뭐 하냐면 백정들이 이제 소나 대지를 잡고 나서 그 저울을 달려야 이 저울을 형평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저울처럼 평등하게 대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형평 운동을 이제 하게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다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법제적인 측면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 계속 남아 있었어.
그래서 머슴도 있었고 백정도 계속 차별받았고 또 일제 입장 올 때는 이렇게 이제 백정 같은 존재도 필요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많을 거야. 일제 통합을 저 일제 통치 아래. 그러니까 이 통치 아래 불만을 일본에 항하게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계층들 이제 형성돼서 주로 이제 그 백정들에게 항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정들 계속 제도적으로나 뭐 간섭적 차별을 이제 용인하거나 제도적 차별도 하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백정들의 어떤 차별을 뭐냐면 폐지하자. 그래갖고 이제 시작된 것이 이제 형평운동인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한편 백정은 1894년에 갑오개혁을 법률상으로는 청인의 신분에 해방되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청인 신분이 그대로 종속되고 있었고 특히 교육상의 차별이 이제 강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차별은 호적상 도안이라고 기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차별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다른 직장을 취직하는 걸 아예 뭐냐면 불가능하게 만든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23년에 진주에서 백정 출신 자산가였던 이학찬이 있는데 참고로 이 백정이 그 당시에 직업적으로 볼 때는 소나 대질 잡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자본가가 된 사람도 있고 지식인도 된 사람도 있어요. 또 대학까지 이제 간 사람도 있고. 예.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중심에서 형평사가 이제 창립이 되죠. 형평사가.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 세력의 도움으로 각도의 12개 형평사 지사와 60개, 67개 분사가 설립되어 신분해방과 민족운동에 기여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1920년대와 30년대가 좀 달라요. 운동이 방향이. 그래서 1920년대는 조선형평사가 조직될 때죠. 이때는 그냥 사회적 차별만 이제 없애는 방법으로 이제 주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데 중점적으로 그 했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자녀 교육 여러 가지 문제. 왜냐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따돌림 받고 그냥 백정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신분해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30년대에 들어가면서 20년 중반에서 30년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회적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 반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계급 투쟁까지 이제 하게 돼요. 계급 투쟁. 어,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그래서 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형평 운동은 초기에는 백정의 지위 향상 운동에서 출발했으나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점차 계급 운동으로 변화됐고 그리고 형평사는 1928년에 육회 대회에서 계기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됐으나 나중에 조직의 내부 분열과 일제 탄압으로 1930년대 해체되고 말아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형평사 안에서 형평 운동 안에서 대동사라는 것도 등장해요. 일제가 이제 형평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제 어용 조직 같은 비슷한 것들을 이제 심어놓죠. 이게 대동사야. 예. 대동사가 이제 1936년에 이제 해서 실제로 이 대동사가 만들어지면서 형평 운동은 그냥 종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형평 운동이 펼쳐질 때 또 한편으로는 또 웃긴 게 반형평 운동도 있었어. 이건 일제가 이제 했던 운동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 농민과 머슴들이 이제 거기 반대했던 거야. 머슴이 일단 좀 웃기죠. 예. 여기 보면 예전에 머슴들 그래도 자기가 사회 밑바닥이 있지만 그 밑에 더 밑바닥이 있었잖아. 백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있었는데 자기보다 밑에라고 생각하는 이제 백정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거에서 반발해가지고 농민과 머슴들 중심으로 해갖고 농총이 만들어지고 농총이나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를 통해서 반헌평 운동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고기 불매 운동, 뭐 반헌평 운동 같은 걸 전개를 하죠. 예. 자, 하여튼 이제 형평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형평사에 영향을 줬던 일본 단체가 있어요.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죠. 수평사죠, 수평사. 일본에 보면 불황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불황민들. 에타나 신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는 나중에 좀 일본 살 때 얘기할 텐데 비슷비슷한 역할이에요. 형평 그 백정들하고.
이 불황민들이 차별을 받았거든요. 일본에서도 이 불황민들 해방 운동이 이제 수평사 중심으로 펼쳤는데 이때 이제 형평사도 같이 운동을 영향을 받았다. 이 수평사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 내용도.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뭐 여성운동과 형평운동 관련된 그 책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탐구활동 거기 자료 2번도 있고 형평운동의 취지문들 요거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년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15년 개정교과서에서 찾아서 한번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15년 개정교과서 봐야 되는데 비상교과서 200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친일문학인데? 네. 자, 거기 보면 이제 사회적 철폐들 관련된 내용,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볼게요.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이 15년 개정 교과서가 좀 약간 더 많아요. 예. 자, 여기 보면 1920년대 이후에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났고 여성 노동자 수도 늘어났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직업군 관련된 내용들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했죠. 남존 여비의 이제 가부장적 인습이 이어졌고 일제는 이러한 여성차별 법으로 규정을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호주제 같은 것들 이제 말이에요. 여성운동 그 여성 차별할 때. 자, 그래서 일본식 호주제를 실시했죠. 한국 여성들에게는 재산 소유권과 처분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 상속과 친권 행사에도 차별받았다. 자, 결혼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할 수 있었고 여성의 노동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사회 진출하여 신여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문화 통치 시기에 형성된 자유주의 분위기나 사회주의 여성 해방 사상 등을 받아들여 여성 인권 성장과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자, 여성 계몽과 여성의 차별적폐 등을 주장한 여성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특히 근우회 활동이 이제 두드러졌다. 그래서 1927년에 창립된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 단체로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이름을 잇는 여성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그래서 조선 여성의 공간 단결 도모함,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 등의 강령을 내세운 근호에는 국내와 도쿄, 간도내 수십 개 지회를 두고 활동하였고 그리고 강연회, 부인 강좌, 야학 같은 걸 통해서 노동 여성의 조직화와 여성 계몽에 힘썼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들 좀 읽어볼게요. 문자와 일상생활 유용한 지식, 기술 등을 보급하였고 여성을 속박하는 법률과 인습을 철폐해 성받았다는 임금 차별을 비판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활동 강령이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내용을. 자, 그다음에 소년운동을 좀 보죠. 소년운동. 자, 일제강점기에는 어린이의 지위가 매우 열악했다.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교육의 기회가 적었고 공장에 취업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자, 이에 이제 어린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를 대하자는 소년운동이 일어났죠. 소년운동이. 천도교에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그는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하면서 강조했던 이대 교주 최시영의 뜻을 이어받아 소년운동이 적극 전개했다. 방정환이 이제 활약했는데 방정환은 이제 그 천주교 3대 교주였던 송중기의 사이야 사이. 그래서 천주교 소녀회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에 어린이를 간행했다. 그래서 소년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 조선 소년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말에 일제는 소년운동을 민족운동 간주해서 탄압했고 결국에는 이제 중일동 이후에 완전히 금지했다. 자, 그래서 형평운동을 보죠. 그래서 형평이라는 것은 저울형자 평평한 편차여서 그 백정들이 달고 있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저울 얘기예요.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어,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은 엄격한 신분차별 속에 살았는데 갑오개혁 때 신분차별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천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은 호적에 붉은 점을 표시하여 백정 신분을 드러내게 했다. 그래서 신분 표시 삭제를 위해서 도안이라는 글자도 써넣기도 했죠. 그리고 백정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여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그 당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형평운동을 전개했고 그 조선 형평사는 전국의 조직이 확대되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해서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그 옆에 조선 형평사 지침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예정은 인류의 복령이다. 그날까지 우리의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한 인간이 되는 것 대한 것을 기하고자 우리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뭐 청년운동을 빼먹었네 여기는 어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해당 교과서를 볼게요. 해당 교과서 202페이지 펴보세요. 202페이지. 아, 청년운동은 이제 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선. 네. 자, 하여튼 202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형평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은 이제 일본의 그 뭐냐 수평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한테 수평사 있죠. 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 특수부당인 에다는 자기해방 운동을 의미한다. 1922년 3월에 나라현 특수부당인 단체인 청년통지회가 수평사를 창립하고 절대해방과 경제적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요구하는 수평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불황민들을 어떤 차별운동을 철폐하려고 이제 했던 건데 지금도 이제 일본에서 불황민 출신들이 차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황민 출신자도 이제 예전처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살고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 어떤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장관도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뭐냐면 차별하고 그래요. 얘네들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조선혁명사가 이제 수평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혁명사는 그 백정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이는 신분차별이 백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각성을 문제다 인식해서 나온 조치였다. 그래서 그 언론과 조선청년동맹 같이 사회단체도 형평운동을 지지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조선혁명사는 다양한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항일 민족운동에 전개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부 지역 백정에는 차별을 옹호하며 형평운동 공정한 반형평 운동이 나왔다. 그래서 이 반형평 운동은 이제 백정보다 좀 약간 위에 계층들, 머슴들, 이런 사람들. 얘네들은 나름대로 이제 계속 천대를 받고 있다가 그래도 나머지 밑에 이제 머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마음적 위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그 형평 운동을 하니까 반발을 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조선평사 이제 세력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조선혁명사는 세력이 가장 클 때는 287개 지사와 분사와 3만 2천 명의 사원을 확보하고 호족의 신분 표시지의 삭제, 백정 자녀에 대한 교육 실패 등을 나섰다. 자, 반헌평 운동의 반격을 사회적 연대에 이겨낸 형평운동은 이후 사회주의 기반을 둔 급진파의 분상으로 내부 갈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유입해 들어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급진파 활동은 조선 총독부에 포격이 되어 조선 청년 전위동맹 사건이 일어나 백여mon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후 형평상 온건파 위주 운영되다가 그 당시 이제 1935년에 그 친윤융합을 포방한 대동회로 이제 개편되었죠. 대동회로. 자, 그다음 소녀운동을 이제 볼게요. 소녀운동. 소녀운동도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만 감춰서 얘기할게요. 자, 소녀운동은 이제 어린이 인권을 이제 보장하는 데 출발했고, 어린이란 말을 처음으로 이제 방정환이 이제 제안했고, 회원들 간에 반드시 높임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보면 이제 뭐냐면 반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청도교 소녀에서 이제 어린이 날 행사를 했죠. 5월 1일 날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해라라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거. 그래서 10년 후에 한국의 운명이 지금의 어린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에 존중하고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될 사람을 말한 것이다. 자, 그래서 어린이가 장차 조선에 이끈 그 뭐냐 일꾼이자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그 잡지에 어린이를 발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이제 그 3.1운동 이후에 이제 여성운동이 자각이 이제 일어나서 여성으로서 자각이 나서 1919년 간도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요거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나온 것 같은데, 자, 대한독립여자 선언서에서 여성이 남성과 함께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을 강조했다. 그다음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신여성이라고 불렸고, 자, 이들은 여성에게 가해진 억압과 차별을 반대했다. 그다음에 단발과 파마로 통해서 봉건적 억압을 뭐냐면 저항하게 됐다. 그 단발과 파마가 신여성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또 사회적 비아냥의 대상이기도 했고, 여성 운동이 이제 그 단발 가족인 의미에 대한 찬반토인데, 요즘에 뭐 탈코세 운동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탈코세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단발 안 하죠. 삭발 하잖아, 삭발. 예,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예, 이거 뭐 보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거에는 주관적 판단은 이제 여기서만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가 좀 잘못하면 요즘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큰일 나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여성운동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나눠졌는데, 신가를 결성하자 같은 자매 조직인 근호회가 만들어졌고, 근호회는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양상 같은 강령을 내세웠다. 그래서 야학과 강연회를 열고 여성 계모 심었고, 여학생 주도의 시위나 동맹후학에 적극 지원하였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근호회 활동 내용이죠. 그래서 기초에 나왔으니까 이거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조선공산당 여성 토익화 해가지고 뭐 주세죽 화정수 고명자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신민지에서 이제 신민지 새 여성 해갖고 나에서 이제 남자연 이제 저 참이다사 뭐 이렇게 등록했는데, 요 나혜석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이 사람은 하가면서 또 뭐냐면 그 유명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이제 우리 조선 남자 심상 이상하다, 자기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해나 일반 그 여성들에게 정조를 요구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천리에서 이제 이혼하면서 이혼 고백서 같은 걸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그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또 화가이기도 해요.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고 체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연애도 하고 불륜도 하고, 예, 그런 건데 끝말이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정신병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거린 생활도 하고 길거리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KBS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데서 전원이나 역사전에 많이 나왔던 인물이 나혜석이거든요. 좀 시대를 좀 빨리 앞서갔던 인물이에요. 예. 자, 하여튼 요상 정도 이름은 기억은 해둘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혜석 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는 신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신간에. 자, 그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의 내용도 이제 보는데, 요 신간의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요거는 아주. 예. 뭐 1차든 그다음 2차 기출이든 아주 많이 나와요. 신간회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신간회는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협동전선론 입각해서 이제 좌우 연합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이제 전반적인 어떤 설명 좀 하고 그 강조가 할게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기본 강의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을 따라서 중국 관내 그 민족 자화합종 운동이 있었잖아요. 민족 유일당 운동.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이제 전개되겠는데, 큰 틀을 보면 1920년대 되면 사회주의 세력과 이제 민족주의 세력 간에 이제 뭐냐면 분열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세력 안에서도 이제 민족주의 세력의 제휴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정오의 선언이죠. 정오의 선언. 자,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은 이제 비탈적 민족주의하고 이렇게 자치운동을 내세우는
타협적 민족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안에서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조선민흥회는 어떤 단체냐면 그 당시 물산장려 운동을 이제 전개되죠. 물산장려 운동. 그 물산장려 운동이 크게 두 개 계열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자본가들이 이제 펼치는 생산 증식론이라는 게 있어. 공장 같은 것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자. 자, 근데 이제 이 조선민흥회는 이런 거와 달리 좀 약간 뭐냐면 토산물을 많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조선민주 민흥회는 민족주의 단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서울파 그 공산당 있죠. 서울파 공산당과 연합하면서 활동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비탈적 민족주의 입장에서 서울파 공산당과 활동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화합작의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정오해선을 통해 민족주의 세력들의 어떤 제외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다음 민족주의 세력은 이제 비탈적 민족주의 계였던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서울파 공산당과 연합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이든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이든 그 안에서 이제 좌우합작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그다음에 1927년에 신간회가 창설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야. 좌우합작인 대표인간 신간회가 창설을 하게 되는데, 요거 외에도 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간 창립 배경을 한번 여기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때 이제 그 민족주의 입장일 때 민족주의 일부 세력들이 자치운동 타협적 경향이 등장하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해서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 민흥회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앞에 연결했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조선 공산당 선언이나 정우회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내력을 세력들을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치안유지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때문에 계속 탄압을 받아. 그리고 자체 내에 또 뭐냐면 조선 공산당 내부 분열이 있었고 등등 해갖고 이제 좀 활동을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예, 사회주의 계열이 위축되니까. 거기다 이제 코민템 2차 대회에서 극동 피압박 민족대에서 부유자 협력해서 제국주의 세력과 투쟁을 해라 라는 지정이 나왔죠. 그래서 그 지정에 따라 이제 1차 국공합작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신간회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입장을 이제 보면 일본의 입장을 때도 나름대로 이제 신간회를 이제 이 신간회 신민화를 합법화체요. 일본이 왜 합법화 시켰냐면은 일단 지하로 이제 잠재해 오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뭐냐 양성화시킨 거죠. 합법적인 공간 안으로. 그래서 세력을 파악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해갖고 거기에 개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활동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한을 시킬 수 있고. 자,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일본도 이 신간회를 허용을 해줬어. 예, 허용을 해줬다는 거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신간회는 이제 여기 뭐 서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결성됐고 이상재 홍명희를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그 민족 개장주의 등장에 대응하는 민족협동전선이었고 합법단체였다는 거.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이제 신간의 기관지였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천도교나 기독교, 불교, 유림, 사회주의 등등에 참여했다. 대개 중앙 조직 같은 게 민족주의 세력들이 우세했어요. 근데 지방 조직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세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지방 지혜를 이제 장악하면서 발단이죠. 그래서 뭐 소작제이나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시키는데 이용하기 위한 거죠. 자, 그다음 신간의 강령. 요거 세 가지 외워두셔야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 비슷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좌우익과의 합작 같은 거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기회주의는 그 당시 이제 자치론자들 있죠. 이 자치론들 네, 그런 것들 부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 내용들 보면 자치운동 규탄, 한국의 착취기간, 동양척시 주식의 철폐, 한국인들에 대한 특수취재법 폐지, 뭐 교육차별 금지, 한국교육 실시, 사회학 사상 연구의 자유, 사회주의 사상이죠. 강요활동의 민족의식 고취나 일본인 이민정책 반대, 그다음에 강조 학생 운동 진상조사 등 파견, 근후의 결성, 그다음에 이제 사회운동 전개, 뭐 노동자, 농민, 학생 운동을
지도를 했고, 신간의 해체인데 신간의 2차 대회 때 이제 해체돼요. 그러니까 신간에는 전체 대회를 딱 2번 열었어. 신간을 만들 때, 그다음 해체될 때. 왜 이렇게 2번밖에 열지 않았냐면, 이렇게 열면 다 열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일제에서 파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직 구성원들 파악을 못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 대회를 잘 열지 않았어요. 예. 자, 신간의 해체는 1931년에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일제 교묘한 탄압 정책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학생 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단을 파견하고 나서 민중대를 개최하려고 했죠. 신간회가.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일본 애들이 급습을 해갖고 민중대를 막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급진파 그 지도부들을 다 교체했어. 온건파로.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탄압 정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중대회 개최 시절 이제 급진 지도파 경고의 지도부가 온건파가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르는 변경이 12월 퇴진 아니면 9월 퇴진하면서 이제 노선 변경이 일어나요. 요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 중국 공산당의 극자 모험주의 노선. 그러니까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정통은 모택동이죠. 그 모택동을 중심해서 모택동보다 좀 약간 가격한 사상을 극자, 좀 모택동보다 온건한 것을 뭐냐면 극우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이 극자 모험주의는 모택동보다 좀 가격한 사상을 하는 사회주의자를 얘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 1차부터 3차 극자 모험주의 노선도 있는데,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모택동은 농촌 중심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도시 중심이야.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뭐 이렇게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국민당이 4.11 쿠데타를 이뤄와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극자 모험주의를 내세우는 뭐 구추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도시 노동자 중심의 폭력혁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도시를 장악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남창에서 봉기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대도시를 장악을 해봤자 복받았고 국민당을 또 군대가 들어와서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모택동의 어떤 농촌 중심 사고 방식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도시 중심의 어떤 폭력혁명, 러시아식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은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 그리고 4.16 쿠데타가 또 상당히 영향을 줬죠. 코미테름 지도부에게. 민족주의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11 태제나 9월 태제에 반영되면서 신간의 그 해체론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간회가 이제 사회주의자들 이제 뭐냐면 주도로 해체되는데, 신간회를 이제 해체라고 하지 않죠. 사회주의 해소다, 이런 해체가 아니라 번집번집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다 한데, 실제 해체예요, 해체. 예. 자, 그래서 이제 신간의 해체 이후에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개장주의야, 그러니까 친화되고, 민족운동이 탈락해서 친화가 이제 증가되고요. 사회주의들은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각각 이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 개편을 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공산당이 해체됐기 때문에 코민테르는 인정을 받아서 이런 투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보시면 여기 있죠. 요 부분에 여기에 이제 조선 공산당 사회주의 세력들이 대거 들어오게 돼. 가격한 방법으로 이제 뭐냐면 노동 농민 운동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생존권 투쟁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 뭐 정치적인 투쟁까지 어떤 외치게 되죠. 이건 노동 농민 운동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가격한 이제 그런 운동들은 꼭 탄압을 받게 되고, 대중적 기반 상실과 국내 사회주의 주의 조직화로 이어졌다. 대중적 기반이 상실되고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조직들이 거의 지하로 스며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업을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해체 한계를 보면 반일 투쟁의 합법적 공간이 축소되고 민족주의자들의 민족운동의 전선 탈락, 대중화 조직의 실파. 예,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해소를 할 때 더 뭐냐면 넓은 공간, 더 한 단계 좀 질적인 도약을 깨야 한다고 이제 해서 해체가 아니라 해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해체를 했더니 오히려 활동 공간이 축소됐다. 그런 한계가 있죠. 의의를 볼게요. 의의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사회주의 세력과 비탈적 민족주의 세력 간에 결성한 최초의 민족협동단체다. 네, 이 의의죠. 그리고 이제 기초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이제 신간에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동향이야. 예. 그래 갖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그 코미테의 지시를 받고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언급된 12월 태제나 뭐 9월 태제나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요. 자, 그러면 신간회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이 당시 그 민족주의에 접근하려고 했죠. 그래서 정오의 선언은 이제 그 서울 공산당 내에 이제 분파 투쟁을 청산하고 그다음에 사상 단체를 통일하고 공동전선을 모색하고 경제 그 투쟁에서 정치 투쟁을 시작한 건데, 자, 이 분파 투쟁은 이제 공산당 안에서의 이제 뭐냐면 분파 투쟁이야. 그 당시 공산당은 여러 분파들로 구성이 됐어. 뭐 서울파, 흑요회, 하요회, 이르치크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그 진보나 뭐 이렇게 좌빨들은 약간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이념이나 약간 사상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게 합치지 않고 이게 나눠지더라고, 분열되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분파 투쟁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자. 그리고 공동전선 모색이 되었고 정오해선에서 아까 제 민족주의 내와 사회주의의 통합을 이제 뭐냐면 깨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2, 이제 해체되는 과정을 볼게요. 해체되는 과정에서는 코미테에 공부한 12월 태제가 있어. 12월 태제. 자, 이 12월 태제는 그때 이제 1차 국공합작이 이제 뭐냐면 그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코미테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갖고 요 당시에 신간회라고 이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이제 신간을 염두에 두고 좌우합작 염두에 두고 이제 12월 태제 같은 걸 공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당주의에 대한 투쟁, 그다음 민족주의 진영의 제휴를 거부한 노선을 채택해라.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조선공산당이 지식인 학생들의 결합체가 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장과 농촌을 진출해 당을 개조할 것이다, 이제 지시했죠. 그리고 개인 가맹보다는 단체 가맹을 중심으로 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차 조선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에 가입할 때 단체 가입이 아니라 이제 개인 가입을 했잖아요. 1차 그 국공합장은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9월 태제인데, 자, 9월 태제는 포피텔론이 이제 공표했어. 근데 이게 포피텔론이나 코민텔론이랑 똑같아요. 왜냐 포피텔론은 코민텔론의 산하에 있는 그 노동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외곽 단체이기 때문에 이 9월 태제는 어, 코미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12월 태제는 신간회를 딱 명시하지 않았죠. 근데 이때는 이제 신간회를 명시를 해. 그래서 신간회를 개량주의 단체로 간주하고 소 예, 신간을 소부르주아적 정당 조직을 구성하면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무상계급 결성에 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개량적 소시민적인 노동운동을 혁명적 농민운동을 전환할 걸 주장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비합법적인 적색 노동조합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월 소신에서는 이제 뭐냐 번태평양 어떤 노동조합 비서부의 10월 소신에서는 혁명적 노동조합을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대제와 이제 이 프로피텔레는 그다음에 신간회를 해체하는데, 해소하는데 어떤 바탕이 됐던 사회주의 진영, 사회주의 내부 노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요것이 나중에 1930년대 적색 농민조합과 그다음에 적색 노동조합의 결성에 영향을 또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신간회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강독을 해야 되는데 강독은 이제 시간이 좀 됐네요. 예, 시간이 돼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신간에 관련된 그 강독 내용은 내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뵐게요.